할렐루야.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숙 박사의 송아트 진행을 맡은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송아트 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 교수님이신 김인숙 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송아트 이 교육에 대해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송아트 교육이 뭐지? 송아트가 뭐야?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요. 특히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송아트 교육? 정말 이렇게 강의 듣다 보니까 새로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송아트에 대해서 낱낱이 좀 알려주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인숙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송아트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요? 네, 송아트 교육은 일단 첫째, 네. 그 아이들이 전혀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네네. 처음 만났을 때 티 분석이라는 그 과정을 걸쳐서 티 분석. 네. 네네. 생각나는 거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그 아이의 지금 당면 문제와 가능성을 좀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계획을 세우고 또 이 그리기의 표현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글씨, 예를 들어 나비가 되었네. 나비를 표현할 때 네. 커다란 동그라미 두 개가 뽀뽀해서 나비가 되었네. 더듬이는 어디에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 글씨를 읽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네.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이런 그리기의 문제 해결력을 해결하도록 네네. 개발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리기의 문제 해결이 해결된 아이들은 이제 다방면의 수학이나 어떤 기술이나 또 이 스팀 교육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 분야에서 아트 부분, 심리와 그리기 활동을 해결받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지금 송아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네. 성공적인 유아 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송아트 교육에 대한 장점은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요. 네. 엄마들이 내 아이의 의견을 몰랐어. 특히 2세 아이 어머님들, 네네. 또 3세 아이 아주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주 그 떡잎과 같은 아이들 언어 속에 선생님과 소통의 기록이 되면서 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이 이야기를 나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네. 선생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눈물 짓는 어머님들, 막 감동에 찬 어머님들.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네네. 이제 생애 최초로 아기를 가져본 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겠네요. 이제 한 10년, 20년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고 또 길러오신 원장님들은 베테랑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상담으로 안내하시고 이런 상담의 도구가 된 송아트 때문에 엄마들의 감동, 네.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이 눈이 번쩍 떠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쁜 아이의 언어가 괴물을 이야기하고 귀신을 이야기하고 죽었다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느냐 의견을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까지 전화가 오곤 하거든요. 그걸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유아 교육의 베테랑이신 원장님들께서 네. 우리 송아트 개발자인 김인숙 박사님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네. 또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김인숙 박사님의 명강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심리와 똑똑한 두뇌 촉진을 위해서 오늘은 송아트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우리
그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어떻게 촉진되고 심리가 어떻게 해결되며 또 아이들의 송아트 교육이 어떤 영향력을 현장에서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트 교육은 저의 인생이기도 하고 저의 40년간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할 것이냐 또는 아이들의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교육자로서 누구나 다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술교육을 하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지도해 볼까 이런 생각 속에 빠지면서 잘 지도하는 방법이 뭔가 수정이 필요하네, 뭔가 바꿔줘야 됨이 필요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의 한 40년의 경험으로 심리치료, 인지치료,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만 2세 아이부터 4학년까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거죠.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일까요? 오늘 이 프로그램의 특징들, 또 이 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얘기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바꿔놓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꿨어야만 됐는가, 이런 문제들은 아주 중요한 팩트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아니죠. 그리기 지도법의 내용을 바꿨던 거죠. 바꿀 때 이렇게 10가지의 영역을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유아동기에 있는 아이들의 미술 교육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중에 맨 먼저 T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T 분석은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 지금 이 아이의 현재의 상황과 가능성의 상황을 진단해보고 교육의 목표를 세워주자는 거죠. 자, 이런 10가지의 영역의 중요한 부분,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이 아이가 몇 년 몇 월생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 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인지 발달이나 심리 발달이나 또 이 아이를 살펴줌에 있어서 생년월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준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T 분석을 이렇게 마련했답니다. 비고치키가 학습자의 현재 발달 수준과 잠재된 발달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유능한 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능한 교사가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잠재된 발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하여 이 프로그램은 T 분석이다 하여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이 그 아이 자체에 첫날 유치원에 방문하거나 또 처음 만난 친구에게 생각나는 걸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막 그립니다. 그 생각나는 표현들 중에 이 두뇌를 통해서 나온 의견, 아웃풋, 의견 중에 이 아이의 의견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좌뇌 활동을 많이 하는 건지, 감성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건지, 또는 특별한 활동을 하는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생각나는 프로그램을 3장 정도, 하루에 1장씩 이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의 정보는 그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꺼낼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 양육자인 부모님은 개입돼서는 안 될까요? 교육에? 아니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부모님의 영향력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아버지 3장, 어머니 3장. 이렇게 3장씩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전반적인 가정의 기질들, 성향들, 또 당면 문제들을 이렇게 찾아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찾아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수업 계획을 세우는데요. 수업 계획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오랜 연구 동안에 정말 고심했던 이 도표가
특히 분석표 3번 도표인데요. 이 도표는 아이들이 어떤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그림은 나눠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미술대학을 졸업한 저는 미술을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기술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웠는데, 제가 미술 교육학을 전공하며 교육학과 미술 회화적인 표현, 이 미술의 화가의 표현은 몹시 다릅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역시나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보았을 때는 아이들의 기술을 표현하기 위한 미술 지도보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는 그리기 지도법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때 아이들이 난화로 표현하는 걸 로엔펠들은 마구잡이 난화, 의도적인 난화, 명명하는 난화, 여러 가지 난화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인숙은 이 난화를 발견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 의도적인 발문을 해본 거죠. 이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또 이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백화점에 가는 중이랍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난화가 의견을 갖긴 가졌는데 왜 낙서로 나오는 것일까? 이거는 그 연구는 저에게 정말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어떤 형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은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구나. 모양을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우울증이 있는 거구나 이 아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아이가 공황증이 있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를 도와줘야 되고 교육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해 보니 결국은 형태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낙서한 아이들에게 커다란 동그라미 엄마 얼굴 되었네 그랬더니 금방 엄마 얼굴 인식하는 거예요. 덥다란 네모 그려 아파트 되었네 그랬더니 금방 아파트의 네모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안내가 필요했죠? 부모님의 안내. 얘야, 넓적한 접시에다가 동그란 접시에 과일을 먹을까 해야 되는데 그걸 빼고 먹어 과일 먹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커다란 동그라미 접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자, 형태 인식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우리 인식이 좋아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의 방법, 경청이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오늘 아주 명료하게 송아트에서 개발돼서 나왔다는 거를 한번 조금 이따가 현장 그림을 통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이 좋은 아이들은 당연히 무엇인가를 알을 굉장히 빨리 인식하고 압니다. 경청이 좋은 아이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청을 간과하고 설거지하며 놀아라. 아이의 눈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 빨리 와. 그냥 해. 이런 언어들을 부모님들이 사용하게 되죠. 이런 언어들은 경청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답니다. 자, 이제 경청이 도움되는 방법. 경청이 도움되는 방법. 명칭으로 얘기해 주세요. 명칭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눈두개 그려 눈동자 엄마 눈이 되었네. 눈. 귀는 어디에 하늘에는 무엇이 이렇게 인지시키는 데는 명칭 등을 손등은 손바닥은 손가락은 이렇게 목은 다리는 이런 명칭들이 필요하듯이 모든 사물의 명칭들이 필요한 거죠. 이걸로 안내하면 인지활동이 굉장히 촉진됩니다. 자, 사고활동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사고활동. 다양한 사고활동과 아주 집중적인 사고활동이 필요하죠. 집중적인 사고활동. 이 부분도 현장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풋.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배워야 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뇌에다가 인풋만 시키는 정보를 넣는 거에 급급한 교육은 이제는 끝나는 시대입니다. 끝나는 시대. 이제는 아이들의 의견을 꺼내주는 거.
너가 보았으면 꺼내서 보자. 아웃풋 시켜주는 거. 의견을 아웃풋 시켜주는 거. 아웃풋 시켜주는 뇌 활동이 표현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 말로 표현하게 하는 거. 말. 언어를 통하여 말로 표현하게 하는 거. 그림을 통하여 공간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 또 이거를 눈빛과 몸짓과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 또 주장하여 말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4개의 이 5개의 두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5개의 두뇌 활동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세히 보셨다가 내 아이의 경청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알미라고 하는 인지도 들여다보시되 아는 게 부족해? 그러면 어머님이 명칭으로 안내하고 사고 활동이 부족해? 그러면 다양한 사고가 뭘까요? 하늘에는 무엇이, 땅 위에는 무엇이, 땅 속에는 무엇이 이렇게 다양한 사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표현에 있어서 중요하죠. 표현하는데 아이가 말하는데 시끄러워. 조용해. 조용히 입 다물고 응? 책 봐라. 이런 이야기들은 거절감이라고 해요. 거절감. 거절감을 받은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생기죠. 항상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할 수 있어. 오, 좋은 의견이야. 그동안의 송아트 제 교육이 안내했듯이 소통하고 피드백해주고 소통하고 피드백해주며 아이의 표현을 도와주는 거죠. 자신감 있는 표현이 되도록. 네. 자, 우리의 아이들의 표현을 들여다볼까요? 이제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 2세 아이들이 이런 낙서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에 의견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많은 아이들의 낙서가 다 다르듯이 얼굴의 모습도 다르죠. 아이들의 생각의 표현도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을 인정해 주는 우리 T분석. 이 다름 속에서 와 이렇게 얼굴, 사물 인식이 정말 잘 갖춰진 아이네요. 인식이 갖춰지지 않고 대단히 뭉쳐있는 거네요. 이렇게 본인의 알미, 남들과 소통을 통한 명칭으로 인식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아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신의 의견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형태를 일상의 형태로 바꿔내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 또 이렇게 살금살금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아이들. 드러내지 못하고 또 독특하게 드러낸 아이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런 아이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고 수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와, 이 아이에게 명칭을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아, 인식이 아직은 부족해. 오, 이 아이는 촉진된 아이인데 2살이 아니야. 이 아이는 6살이 4살이 가깝겠어. 이 아이도 거의 4살이 가까운데? 그러면 몇 년이 촉진된 겁니까? 그러면 이 아이의 교수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4세로 가볼까요? 4세 아이들의 경청 능력은 더 뛰어나지 않나요? 독특한 이 아이들의 표현 능력, 그리고 읽고, 이제는 긴 문장을 읽었네요. 이 긴 문장을 기다란 동그라미, 눈 2개 그려, 눈동자, 기린 얼굴 되었네. 앞모습이 됐죠? 기린 목은 어디에, 기린 몸통 어디에. 이렇게 글씨를 읽으며 안내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기린을 그리고 또 자신의 모습들도 표현하게 된 거예요. 자, 아이들의 이제 각각의 표현들이 달라졌네요.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사람을 표현하는 아이,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 또 물고기도 이렇게 표현하여 물고기와 정말 같이 숨을 쉬고 있는 듯한 이런 표현들. 자신만의 표현, 자신만의 의견, 이걸 존중하며 기록해 주셨더니,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셨더니 이제 아이들은 인정받게 된 거죠. 그동안의 강의 인정받아 쑥쑥 자라는 사고활동, 인정받아 쑥쑥 자라는 이 표현 활동들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표현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잠시 김인숙 소장과 함께 갖도록 해볼까요? 자, 주제가 물고기예요. 주제가 물고기면
물고기를 그리는 방법. 길다란 동그라미 모양 인식. 눈 하나 그려 눈동자 옆모습이 되었네. 한 다음에 명칭을 안내합니다. 꼬리는 어디에, 지느러미 어디에. 그러면 아이들이 관찰한 대로 표현합니다. 입은 어디에, 아가미는 어디에, 무슨 옷을 입었니, 비늘이라고 해 얘들아 하면 아이들이 산소방울, 숨 쉬는 산소방울은 어디에,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주제 표현이고요.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한 표현은 또 다릅니다. 자, 이걸 다 끝마친 아이들에게 이제 물고기는 어디에 있니? 그러면 바닷속에. 삼자 출렁출렁, 삼자 출렁출렁, 바다가 있어요. 바닷속에 무엇이? 물고기가. 그러면 또 바닷속에는 무엇이 또 있을까? 눈 두 개 그려 눈동자 물고기가 되었네. 꼬리는, 지느러미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물고기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명칭으로 안내한 다음에 지도법은 틀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표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또 무엇이 있을까? 기억해, 바닷속에 바위가 기억해. 그러면 아이들이 기억은 표현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바위가 됐네요. 아이들 너무 신나죠. 바위 사이에 무엇이? 삼자 출렁출렁, 삼자 출렁출렁, 물풀이 되었네. 이렇게 하면 한 폭의 바닷속의 풍경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리기 지도법이 송아트의 아트앤워드라는 프로그램으로 3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개발되어 있는 그리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식하고 경청하고 인지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아이들의 이 그리기 활동 속에서 선생님의 그리기 지도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송아트에서 그 다음 인재 육성 교육, 또 영재 교육, 최고의 아이 만들기 교육 6단계 지도법을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6단계 지도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이 송아트 교육이 뭐라는 거 저도 이제 깨닫게 됐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송아트, 바로 저게 송아트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송아트를 개발하게 된 이 동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송아트를 개발하시게 된 동기.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 빨리 나무를 그려보자. 꽃을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아이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짜증이 나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표현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노래를 만들었고요. 또 저 역시 노래로 이제 가르친 거예요. 커다란 동그라미 눈 두 개 그려 눈동자 뭐 엄마 얼굴 되었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졸립다가도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리듬에는 기분이 좋아지도록 즐겁게 하고 그리고 가사에는 아주 은밀하게 두뇌가 확장될 수 있는 귀는 어디에 이렇게 길다란 목 어디에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귀 상상하고 또 동기부여 할 때 우리가 영상물 보여주면 귀를 관찰하고 이거를 또 그림으로 표현하고 해서 이제 송아트라는 송이라는 노래라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지루한 마음을 기쁘게 또 깨어나게도 하고 또 가사를 들으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랫말과 이 음악을 만들게 된 거죠. 네네. 결국 이 송아트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네. 아이들의 전반적인 이 두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네.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아이,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게 됐습니다. 네. 박사님은 이렇게 본인이 직접 네. 개발한 내용의 송아트 강의를 할 때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네,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또 이 송아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박사님 네. 뵙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굿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송아트 교육이 요즘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송아트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김일숙 박사의 송아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